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H1B로 있는데 485를 신청하면 485에서 EAD 카드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EAD 카드를 신청해서 EAD 카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EAD 카드를 예를 들어서 그걸로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H1B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대치되는 개념으로 H1B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EAD 카드와 H1B가 서로 상충한다, 컨플릭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D 카드는 뭐죠?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H1B로 있는데 485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485를 신청할 때 EAD 카드를 같이 신청해요. 그래서 EAD 카드를 받게 되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그런데 그때 H1B, 내가 지금 현재 H1B로 있어요. 그래서 EAD 카드 신청해서 H1B를 EAD 카드를 받고 그걸로 일을 하면 H1B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 H1B의 스테러스는 종결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쓰면 이게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두 개가 병존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영주권이 나오면 나의 H1B는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 EAD 카드를 485 신청했을 때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485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간이 1년, 많게는 5년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일을 임시적으로 하라. 그래서 EAD 카드를 주는 거예요. EAD 카드의 유효기간은 몇 년?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영주권, 그러니까 485 절차를 해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EAD 가지고 임시적으로 일을 하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485를 낼 때 돈 얼마 내죠? 1225불 내죠. 1225불을 내요. 비싸죠. 예. 근데 혹시 지난번에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금액이 이민국에서 갱신을 하면서, 이민 시스템을 갱신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금액이 낮아졌어요. 이 금액이 낮아졌어요. 지금 얼마로 낮아졌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나 1225불인데 이게 뭐 900, 800 몇 불 뭐 이런 식으로 낮아졌던 것 같아요. 금액이 낮아졌어요. 왜 낮아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485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서류가 EAD 카드 서류를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신청해요? 어드밴스 패럴도 신청한다 그랬어요. 어드밴스 패럴은 뭐죠? 여행을 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걸 신청할 때 1225불을 내면 이것도 신청 받아주고 이것도 신청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민국에서 이 가격 485를 신청하는 가격을 내려주면서 그 대신에 이거 신청할 때 돈 따로 받고 이거 신청할 때 돈 따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다 덮치면 이거보다 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마지막 기간 중에는 이 부분이 통과가 돼서 이게 곧 시행이 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멈췄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거 없던 일로 됐잖아요. 이거 없던 일로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생활 한 게 언제죠? 2006년부터 시작했어요. 2006년에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열었을 때는 485가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았어요. 300 몇 불, 200 몇 불 이랬어요.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대신에 이 세 개를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Adjustment of Status 돈 따로 받고 EAD 돈 따로 받고 어드밴스 패럴 돈 따로 받았어요. 각각 따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1225불로 오르면서 돈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민국에서 야, 이거 올릴 때 우리 이거 다 그냥 같이 한꺼번에 해주는 걸로 할게.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금액이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저스먼트 스테러스 신청을 할 때 내가 미국에서 현재 일을 하고 H1B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EAD 카드 신청 안 했어요. 왜? 이걸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뭐하러 또 돈을 엑스트라로 들어서 신청을 해? 안 하죠. 어드밴스 패럴 안 하죠. 왜? 내가 H1B가 있는데 뭐하러 이거를 따로 해요?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비자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나는 H1B 비자로 한국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뭐하러 EAD도 신청하고 어드밴스 패럴도 신청해요. 그냥 485만 300 몇 불인가 내고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구에서 돈을 좀 올려야 되니까 돈을 올리면서 야 이거 다 같이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신청 안 해도 돼요. 이 1220억을 내고 그냥 485만 신청해도 그냥 원하는 저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EAD 카드를 안 받는데 H1B가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상관없죠? 네? 상관 있어요? 내가 여기 그냥 어저스먼트 1225불 내고 EAD 카드 신청해도 되는데 그냥 안 하고 H1B로만 그냥 나 회사에서 일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내 H1B 예를 들어서 2년 남았어. 그리고 뭐 영주권은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EAD 카드 내가 뭐 신청해요? 신청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그 전에 그 개념을 알지 못했던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1225불로 오르고 나서 그 이후에 보던 사람들은 이거 신청할 때 이것도 신청하고 이것도 신청하고 이것도 신청하네? 그럼 EAD를 신청하면은 485를 신청했으니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그 의사 충돌이 생기니까 H1B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H1B는 무슨 비자? 워킹 비자죠. 워킹 비자는 뭐가 있어요? 듀얼 인텐션이 있어요. 이중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H1B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생 비자하고 방문 비자는요, 485,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그러니까 485 어저스먼트 오브 스테이트를 신청하게 되면 컨플릭이 생겨요. 왜? F1 비자의 의도는 뭐요? 나는 미국에서 학교 공부만 하고 한국에 돌아간다. 그렇지만 영주권의 의도는 뭐죠? 나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지 않다고요. 근데 H1B는 뭐가 있어요? 듀얼 인텐트. 이중 의도가 있어요. 의중이 아니라 이중. 두 개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이 의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공부만 하고 한국에 돌아갈 거다. 이게 아니라 미국에서 일을 한다. 그러다 일하다 보면은 여기서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까지 인정해 주는 게 듀얼 인텐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이 가격 오르기 전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 그냥 올린 것대로 그냥 밀어붙였으면 지금 우리는 485 신청할 때는 그냥 몇백 불 내지만 EAD나 어드밴스 페로 신청할 때는 돈을 각각 따로 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죠. H1B 비자나 뭐 다른 비자가 있는 사람이 굳이 뭐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하죠.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하라 그러죠. 왜 하라 그럴까요? 예. 어쨌든 이건 병존하고 있는데 EAD 카드를 받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예. 되지 않겠어요? 내가 EAD 카드는 뭐예요? 미국에서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EAD 카드를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가족 이민을 신청했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H1B로 있는데 H1B 진행하는 중에 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서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H1B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주말에 뭐 바깥에 나가서 뭐 피자 가게에서도 일을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스시 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EAD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학생 비자로 있는 사람은 일을 못 해요. 미국 내에서 뭐 학생 비자로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일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EAD 카드를 받으면 일이 가능한 거예요. Employee Want Authorization Document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고용의 기회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H1B로 있는 분들 중에서도 EAD 카드나 어드밴스 페로를 신청하시고 싶으면 신청해라 라는 거죠. 왜? 지금은 돈을 안 받으니까. 자, 그렇지만 내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이 가격이 1225불로 오르기 전에는 어때요? 그때는 당연히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 이거 신청하고 이거 신청하는데 돈이 엑스트라로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그거 굳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그럼 제가 거짓말해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유, 변호사님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거 신청 안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받는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EAD 카드를 쓰게 되면 H1B가 없어지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두 개가 병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1225불로 485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그러한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한 논의가. 그냥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한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 뭐하러 신청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 페롤. 미국에서 그 전에 불법 체류 기록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드밴스 페롤 신청해 봐야 한국에 나갔다가 오는 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난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드밴스 페롤로 뭐 받아놓고 나가요? 불안하게? 안 나가죠. 그러니까 아예 신청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로 받으면 안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전에 제가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프랙티스를 처음 할 때 그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H1B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EAD 카드 받아도 상관없다. EAD 카드 H1B가 뭐 영원히 죽는 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EAD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이 회사, H1B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나는 여기 이 회사 그만둘 거예요. 그만둔다. 그러면 당연히 H1B가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EAD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없어진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EAD 카드의 EAD 카드와 그 다음에 H1B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